시작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책입니다. 네, 오늘은 100권, 1년 100권 독서법 저자 차석훈님을 제가 초빙해가지고 저자 인터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차석훈 선생님, 일단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1년 100권 독서법의 저자 차석호라고 합니다. 네, 지금 오늘 다른 책을 안 가져왔지만 이 책이 세 번째 책입니다. 세 번째 책. 네. 그래서 벌써 세 권을 내신 저자님인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오늘 좋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소개를 더 해주신다면 어떤 책을 또 내셨죠? 제가 네. 그 필명으로 네. 소통, 경청과 배려가 답이다. 네. 그리고 인공지능의 미래, 사람이 답이다. 이렇게 두 권을 냈고 제 본명으로 이 책을 냈습니다. 1년 100권 독서법. 네. 그러면 혹시 요즘 근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근황이라는 게 큰 건 없고요. 네. 제가 책 쓰기 과정을 오픈했고 또 하나 수강생 중에 제가 또 출판사 등록을 해가지고 제 출판사에서 처음으로 출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출간 계약이라면 혹시 그 책을 지금 미리 소개를 해주실 수도 있나요? 지금 편집 중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과제이고 또 그분께서 약간은 좀 수정할 게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그럼 대략적인 내용 같은 거는 이렇게 소개도 가능하실까요? 어떤 종류의 책을 썼다, 아니면 무슨 소재의 어떤 이런 책이다. 네, 사실은 작가분이 아직 대웹인가요? 아니 대웹이 아닌데 독신이에요. 여자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혼을 하고 겪었던 자기 삶을 우울증,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지금 이제 좀 유명한 강사예요. 그 강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혹시 출간 예정은 한 언제쯤으로 생각 중이신가요? 12월 말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12월 말이요? 그렇구나. 한번 나중에 출간되면 저한테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보자면, 혹시 1년 100권 독서법이라는 이 책을 이렇게 출간하게 되신 계기, 아니면 이 책을 집필하게 되신 계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출판사하고 해서 기획출판인데 출판사에서 독서법 한번 책을 해보자 해가지고 했던 게 이 책이고요. 사실은 그때 출판사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자님께서 동의 안 하시면 다른 걸로 하겠다.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한다는 말은 이 소재가 아니고 다른 기획으로 해서 다른 책을 내자, 이런 말씀인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걸 수락을 하셔서 진행을 하게 되신 거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파워 독서법 이런 류를 이렇게 원래 소재로 해서 하려고 하셨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제목이 이렇게 된 연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이게 사실은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잘 팔려야 되기 때문에 잘 팔리는 제목을 위주로 정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 너무나 유명한 김지명 작가의 소설 원래 제목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원래 제목이 플루토늄의 행방이었어요. 도저히 딱 들어도 노잼인데요. 노잼이죠. 근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흥미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많이 들어봤던 놀이 말이 또 어릴 때 했던 놀이도끼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러셨구나. 이제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좀 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볼까요? 그렇게 하죠.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여기 내용 중에 하나 어떤 내용이 있냐면 독서는 취미가 아니라 생존 무기다. 이런 글에 한 꼭지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이 독서의 생존 무기가 되었다는 이런 뜻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이런 거죠. 사실은 사회생활이나 생활하면서 어떻게 처세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한 단계 더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일례로 저번 토요일 날 저희가 리딩 부산 모임에서 했던 90년생이 온다. 그 책을 읽고 저도 꼰대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까요? 그걸 보니까 또 어떻게 하면 꼰대가 안 되는 방법이 이런 게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책 내용에서 생존 무기라 하면 저자님은 이
책을 읽으면서 결국엔 출가를 하게 됐다는 이런 내용으로 그 얘기를 풀어놓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서 결국엔 내가 책을 출간하는 하나의 무기를 가졌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뭐 제 이야기는 맞고요. 네. 책 안에 또 어떤 네. 책으로 또 인생이 바뀐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있으니까 네. 뭐 클레멘테 코스라든지 네. 몇몇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꼭 뭐 책을 출간이 아니더라도 네. 독서 자체만으로도 무기가 될 수 있다. 네. 뭐 그런 의미인 거죠. 네. 좋구나. 그리고 또 뭐 재미난 말씀을 또 하셨는데 네. 직접 경험의 한계를 책으로 극복해라? 네. 사실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근데 네. 어떻게 생각하면 불가능한데 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조금 이렇게 네. 신선하더라고요. 네. 사실 책은 결국 간접 경험이 아닌가? 네, 하는데 네. 왜냐하면 또 이게 이런 게 있죠. 네. 작가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책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뭐 지금 하시는 네. 저하고 대화를 할 수 네, 있는 게 그렇죠. 같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제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공자와 대화를 한다 아니면 호균하고 대화를 한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네. 책을 통해서는 또 가능하고요. 그래도 결국엔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닌가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사색을 하고 네. 내 것으로 만들면 이게 직접 경험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네. 나의 삶과 그들의 삶이 네. 이제 이렇게 이어진다. 네. 이어지는 차원에서 보면 결국엔 직접적으로 네. 대화하는 거나 뭐 네.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것도 경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재미난 뭐 독서법을 또 독서법이 워낙 흔하잖아요. 요즘에 네, 네, 워낙 네. 용어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네. 그런데 그중에서 또 재미난 독서법을 비빔밥 독서법, 네. 뭐 돋보기 독서법, 네. 뭐 흔적 독서법, 네. 뭐 이런 걸 또 제안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제 비빔밥 독서법이라는 네. 게 비빔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네. 여러 가지 나물하고 뭐 나물이 네. 고추장하고 버무려지면 네. 또 그 조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 책을 읽다 보면 네. 이게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비자에 나왔던 보이지 않는 손이 한비자에 나왔는데 네. 그게 시간이 흘러서 애덤 스미스의 프로에 나오고 이런 걸 보니까 또 비빔밥 독서법이 이게 짬뽕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빔밥 독서법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네. 여러 책을 뭐 한 번에 읽으면서 네. 또 공통점을 찾아내는 게 아마 비빔밥이 독서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비빔밥도 그 맛이 나오잖아요. 여러 음식이 섞이는 게 맛이잖아요. 네, 섞이는 게 네. 그냥 단순히 나물 하나씩 먹는 게 아니고 섞어서 먹는 그 맛이 그 있잖아요. 맛이, 네. 그 맛이 일품이고요.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책을 그렇죠. 읽다 보면 좀 넓어져요. 네. 돋보기 독서법은 무엇일까요? 집중하는 거죠, 어느 책에. 네. 이렇게 딱 돋보기처럼 들여다보면서 본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런 게 어떤 주제도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작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작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천천히 생각하세요. 대략 어떤 내용이 어떤 책? 장하준 교수님인데. 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나 그런 쪽 해가지고 보니까 사실 제가 경제에서는 문외한이었는데 그 책에서도 밝히고 있어요. 네. 동생이 준 책을 봤는데 너무 경제학을 쉽게 설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구나 해가지고 그 책을 제가 한 1년 동안 10권 넘게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 앞에는 또 제가 셜록 홈즈에 빠져가지고 원래 소설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소설도 좀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신다고요? 많이 좋아해요. 소설도. 많이 좋아하신다고. 그러시구나. 흔적 독서법이라는 건 또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흔적 남기는 거, 책에 흔적 남기는 거. 낙서하면서 하는 거. 낙서하는 것도 있고 뭐 포스트잇으로 페이지 붙이는 방법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독서법이 뭐 용어를 새롭게 하나 만드셔가지고 신선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이런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추천 도서에 얽매이지 말고 뭐 끌리는 책을 읽어라. 네.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일까요? 그 예전에 제가 참 최근에 말 많은 이지성 작가의 리딩으로 리더하라를 봤는데 최근에요? 한참 전에 봤는데 최근에 좀 이게 논란이 많아요. 이지성 작가님이 많으세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아무리 추천책이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거니까 어차피 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배경이 제가 그냥 다르다 추천을 보니까. 그때 이지성 작가한테 받았던 게
플라톤의 국가였는데 네. 그 준비도 안 되는데 그거 봤다가 제가 포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느꼈어요. 아, 추천책에 얽매이지 말자. 자기가 흥미로운 책을 찾자. 그렇죠. 네. 독서라는 게 참 안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책을 많이 안 읽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다가갈 수 있는 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 처음 다가가는 그 순간조차도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이 말이 참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네. 추천책 이런 거는 사실 다 집어치우고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읽어야 된다고 저도 그런 주의거든요. 추천책을 읽으면 좋지만 그런 책은 사실은 남의 기준에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활자 자체를 읽는다는 그 습관만 기울여도 저는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은 자기가 끌리는 책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네. 혹시 요즘에 작가님이 끌리시는 책이 뭐 어떤 게 있으신지? 제가 사실 이 책을 다시 한번 꺼내봤었어요. 어떤 책? 이기주 작가의 네. 그 언어의 온도 말씀하시는 말의 품격이에요. 아, 말의 품격인가요? 네. 그 책 내용을 보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게 말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 좀 이게 언어보다는 이게 말이 조금 좁은 범위인데 가장 큰 게 사람이 좀 실수 많이 하는 게 말 실수죠. 정치인이 듣는 것보다 말 실수 때문에 이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실수 안 하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상대 공감하고 소통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좀 또 품격 시리즈를 많이 냈던 글의 품격도 저도 본 것 같은데 뭐 말하고 글하고 다른 건 여기서 그런 뭐 보여줄 때까지 바로 고칠 수가 있는데 말은 튀어나오면 한번 담기가 힘들고 뭐 물론 글도 주워 담기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글에 대해서 뭐 해명을 정확하게 할 수는 있으니까 좀 말하고 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결이 좀 다를 수 있다. 네, 결이 다르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혹시 뭐 요즘 또 뭐 독서법을 하다 보면 결국엔 독서 토론을 이렇게 권장을 하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독서 토론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장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장단을 혹시 작가님이 생각하는 독서 토론의 장단이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사실 장점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면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장점이고요. 단점하면 이게 또 편가르기가 되는 경우도 제가